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명상에 관한 내용이라서 조금 천천히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도 화면을 보시기보다는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서 내용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책 용수 스님의 안되겠다 내 마음 좀 들여다봐야겠다 제2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밖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행복을 잘 찾으려면 명상을 배워야만 합니다. 과학자들이 증명했듯이 명상은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고 행복해지도록 해줍니다. 다음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좋은 사람인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후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훌륭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명상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가 집안에 땅을 파면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땅을 파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은 보물을 찾기 전과 찾은 뒤 언제가 더 부자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보물을 찾기 전이나 찾고 나서나 상관없이 늘 부자였습니다. 다만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게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뒤에야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있는 부, 마음속에 있는 부를 찾지 못해서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상은 이미 있는 부, 이미 있는 행복을 찾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진정한 명상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몸과 마음을 편히 쉬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 스스로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어도 괜찮다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것이라도 이 순간에 다 내려놓는 것, 몸을 쉬듯이 마음도 쉬는 것이 명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으로 만나고 생각을 놓을 줄 몰랐습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많이 버렸습니다. 생각을 놓는 게 시작이며 생각을 놓으면 마음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이미 평화롭고 무한하고 광대한 평화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행복하고 이미 자비롭고 이미 지혜롭습니다. 이 마음의 본성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각과 망상 때문에 마음의 본성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잠시라도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순간에 마음과 몸을 잠시라도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명상을 할 때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직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바라보면 사라진다는 원리를 믿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둘째, 명상은 따로 떨어져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고요한 장소나 수행센터, 그리고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언제 어디서건 지금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명상입니다. 셋째는 좋지 않은 감정도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슬픔이나 미움, 짜증 같은 부정적인 마음들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지 않게 보면 커지고 강해지지만 그것을 허용하고 괜찮다고 하면 그 감정들은 작아집니다. 사라집니다. 없기를 바랄 때는 있고 있기를 바라면 없어지는 희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정과 생각은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깜깜한 골목길을 걸어갈 때 구석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웠던 적이 있었나요? 언뜻 봤기 때문에 상상하면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고 자세히 보면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휴 하고 한숨을 내쉽니다. 자세히 보면 실체가 보이고 실체를 알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대를 좋지 않게 보는 생각을 잠깐 멈추고 보세요. 싫어하지 말고 그저 보세요. 이 알아차림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명상은 깨어 있음인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의식이 깨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에는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때가 바로 의식이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산란함을 알아차려서 소리나 어떤 형상의 의식을 두고 잠시 쉬는 게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세 가지 단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리를 알아차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의 마음 습관을 알아차리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의 공성을 알아차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리 명상이라고도 하는데 종이 울릴 때 종소리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 단지 종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빼고 집중할 것도 없고 그저 마음 편안하게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소리 안에서 쉬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소리를 알아차릴수록 소리를 자각하는 마음, 자각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결국 소리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소리와 마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 마음의 본성도 점차적으로 알게 됩니다.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여기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종소리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생각을 여기에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알아차림을 기르다 보면 두 번째로 습관이 보입니다. 우리는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강박이 심합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너무 큽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너무 좋아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잘생겼다고 하면 행복한데 누군가가 비난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이유는 칭찬에 집착하게 되면 비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공한 것이며 집착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집착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강하고 좋고 나쁨이 줄어듭니다. 돈이 생겼으니 뭘 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5분 뒤에 뺏겨도 내면의 부를 찾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통 가진 돈을 다 뺏기면 죽을 것 같습니다. 잃은 돈을 생각하며 불행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은 가장 미세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보통 바깥을 향하는데 마음의 방향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려는 동기가 있으면 마음이 생각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알아차릴수록 생각하는 사슬, 즉 망상의 사슬이 짧아집니다. 생각이 짧아질수록 지혜와 자비, 능력이 강해집니다. 소금을 물컵에 한 숟가락 넣으면 굉장히 짜지만 호수에 넣었을 때는 물맛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면 어떤 감정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명상을 할 때 명상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몸에 힘을 빼고 있으면 마음이 짧게 깨어 있습니다. 생각을 놓는 순간 마음이 짧게 깨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명상이며 가장 쉬운 명상입니다. 몸과 마음을 짧게라도 쉬는 것, 이 휴식을 짧게 자주 경험하는 것이 명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듯이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이 명상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에 긴장이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의 활동입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려면 생각을 멈추는 것이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려는 것은 진정한 명상이 아닙니다. 생각을 놓는 것, 풀림이 명상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 짧은 틈이 있습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있는 틈을 공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짧게 자주 합니다. 그러면 풀린 상태, 공백이 길어집니다. 공백은 생각 없는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념이라고도 합니다. 알아차림이 오면 뭘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 방법을 배우고 기르면 삶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명상의 핵심이라고 하였으나 이 알아차림과 함께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지와 불방일입니다.
알아차림은 중립적인 것이고 정진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불방일은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명상에서 이 세 가지는 한 팀입니다. 알아차림으로 마음을 잡고 정지로 그 마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깨어 있겠다, 생각을 굴리지 않겠다, 알아차리겠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 불방일입니다. 이 불방일이 없으면 명상을 배우더라도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밤이고 낮이고 눈을 감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처럼 졸거나 자지 말고 늘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스스로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려야 한다. 명상을 하려면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7가지 자세를 따라하면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다리를 편안하면서도 안정되게 합니다. 결과부자나 반과부자를 할 수 있고 힘들면 책상 다리로 앉아도 됩니다. 둘째, 손바닥을 펴서 서로 포개어 배꼽 아래 단전해 놓는데 엄지가 맞닿게 원을 그리듯 자연스럽게 놓아도 되고 무릎 위에 편안하게 놓아도 됩니다. 손바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편안하게 놓고 명상을 하다가 손을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셋째, 어깨를 뒤로 펴면서 팔과 몸통 사이에 공간을 약간 만듭니다. 이 자세를 독수리가 날개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어깨를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넷째, 척추를 곧게 세우되 뒤로 기울이거나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합니다. 다섯째, 목은 어깨 위에 자유롭게 놓되 살짝 목 안쪽으로 당겨 세웁니다. 여섯째, 입을 조금 벌릴 수도 있고 다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일곱째, 눈은 콧등을 바라볼 수도 있고 감을 수도 있습니다. 나른해지거나 잠이 오면 잠깐 눈을 떴다 감습니다. 7가지 명상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고추 세우는 것과 몸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이 자세만 바르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명상을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몸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 마음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30분 동안 명상을 하기로 했는데 25분은 망상에 빠져 있다가 마지막 5분 동안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망상이나 번뇌가 많다고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괜찮아, 잘했어 라고 합니다.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을 다 사랑스럽게 안아주는 것이 명상입니다. 가끔 명상을 하면서 생각이 많아졌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데 왜 더 많아졌냐고 합니다. 생각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없으면 버스를 못 탈 것이고 구두를 머리에 신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만 있는 줄 알고 생각만 쫓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생각에 끌려가든 생각에서 나와 바라보든 우리 자신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생각을 붙잡으면 생각이 힘을 갖고 감정이 되고
감정을 붙잡으면 습관이 되고 그러면 고통 덩어리가 됩니다. 생각을 이어가는 것을 망상의 사슬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놓을 줄 알면 깨어있음의 세계, 마음의 본성의 세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놓는 것이고 알아차림은 생각의 본질을 경험하게 합니다. 생각의 본질은 공성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상은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결과를 바라지 않고 천천히 하면 더 빨리 깨우치게 됩니다. 빨리 깨우치기를 바라면 그것이 바로 장애가 됩니다. 명상을 할 때 장애가 생기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데서 옵니다. 급하게 빨리 변화를 보려고 하면 오히려 명상이 더 안 됩니다.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명상이란 가부좌를 하고 앉아야만 명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명상은 깨어있는 것이 명상이므로 생각과 감정, 소리, 맛,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음의 내용에서 나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도록 합니다. 소리 명상. 소리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안 감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하게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특정한 소리에 집중할 필요 없이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든 듣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에 빠진 사람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소리가 들린다면 마음이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다 보면 소리에 대한 생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 의미를 두거나 따라가면 명상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명상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놓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알아차려서 소리를 듣습니다. 순간순간 생각을 놓고 소리를 편안하게 듣습니다. 소리 속에 마음을 쉽니다. 청각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 이것이 소리 명상입니다. 먹기 명상. 우리가 식당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않고 후루룩 먹어버리면 맛을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먹기 명상은 먹기 전에 이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짧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먹기 명상은 오감을 활용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집착이나 실증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살펴봅니다. 입에 넣고 질감을 느껴봅니다.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쫄깃쫄깃한지 살펴봅니다. 향과 맛이 어우러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과 씹었을 때의 맛을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맛을 즐겨봅니다.
맛이 느껴지면 마음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맛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입니다. 맛을 알아차리면 음식을 빨리 먹거나 과식하는 습관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몸 명상. 습관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머리는 알더라도 몸은 습관을 따라갑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몸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 핍니다. 슬픔, 집착, 증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으로 몸이 굳어지고 통증도 생기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시원한 촉감을 좋아합니다. 시원한 피부의 촉감에 집착해서 진흙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깊은 줄도 모르고 늪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사슴은 아름다운 소리를 좋아합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매혹적인 음악 소리에 집착해서 사냥꾼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지도 모르고 총에 맞아 죽습니다. 코끼리는 촉감에, 사슴은 청각에 집착해서 죽습니다. 나방은 밝은 빛에 집착해서 타 죽습니다. 물고기는 맛에 집착해서 낚시꾼한테 잡혀 죽습니다. 벌은 향에 이끌려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에 잡혀 죽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몸을, 여자는 남자의 몸을 갈망하다가 그 갈망으로 온갖 고통을 만듭니다.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대상한테 집착해서 고통의 수레에 빠져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몸 명상은 쾌락에 대한 집착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몸 명상을 하는 방법은 누워서 해도 되고 방석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누우면 바로 눕고 의자에 앉으면 양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척추를 바르게 해서 몸의 긴장을 풉니다. 몸 전체를 부드럽게 느낍니다. 긴장이 있으면 긴장을 허용합니다. 몸 전체를 느끼려고 하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몸이 잘 느껴질 수도 있고 잘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을 느끼려고 하는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발을 느껴봅니다. 그 다음에 양 다리를 느껴봅니다. 아랫배, 윗배, 양팔, 손등 하나씩 하나씩 느껴봅니다. 어깨에 힘을 뺍니다. 어깨에 많은 긴장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눈과 입, 코와 귀를 느껴봅니다. 머리 전체를 느껴봅니다. 머리에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몸 명상은 천천히 해도 되고 스스로 속도를 조절해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느낍니다. 몸이 느껴지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에 마음을 쉬듯이 몸 전체를 편안하게 느껴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에서 쉬어봅니다. 생각에 빠지면 다시 부드럽게 몸에 마음을 둡니다. 다시 몸 전체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느끼려고 하는 의도만 있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몸 명상입니다. 형상 명상. 먼저 작은 돌이나 아무 물건을 하나 보이는 곳에 놓고 척추를 바르게 해서 몸의 긴장을 풉니다.
눈을 편안하게 뜨고 앞에 있는 형상을 봅니다. 형상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습니다. 형상을 자각하면 마음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돌이 보인다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을 따라가면 앞에 있는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알아차리면 형상이 보입니다. 돌이라는 판단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아무 의미를 두지 말고 내려놓습니다. 형상 명상은 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대한 생각을 않고 순수하게 형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돌의 모양이나 크기, 어제 일어났던 일이나 미래에 대한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점차 생각의 힘이 약해지고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집니다. 눈이 피곤해지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형상 명상을 합니다. 때로는 돌 하나가 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 2개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체험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면 됩니다. 때로는 앞에 있는 물건이 움직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물건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형상에 대한 좋고 나쁜 습관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됩니다. 모든 형상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형상 명상은 형상의 실상을 알게 되고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추한 것을 거부하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미와 추에 대한 집착을 없애줍니다. 외모에 집착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택 없는 명상. 선택 없는 명상은 자유로운 알아차림과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선택 없는 명상은 대상이 있는 명상이고 자유로운 알아차림은 대상이 없는 명상입니다. 선택 없는 명상은 마음을 열어놓고 대상이 나타나는 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형상이 보이면 형상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알아차리기도 하고 몸을 알아차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선택 없는 명상입니다. 생각 명상. 명상을 하게 되면 생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명상은 생각 명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 보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생각을 안 보고 삽니다.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이 보이고 생각을 보게 되면 생각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파도와 바다의 공통점은 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본질도 같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므로 생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에 빠져 있으면 생각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직접적으로 보이면 우리한테서 생각이 분리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생각과 감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처음 초보자들은 생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씩 얌전해집니다. 생각이 느려집니다. 처음에 초보자들은 생각이 아주 빠르게 폭포처럼 마구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명상하지 않으면 생각이 마구 쏟아지는 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상을 처음 배우면 생각이 많은 것을, 마음이 어지러운 것을, 불안한 것을,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명상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폭포 단계라고도 합니다. 초보자들은 생각을 알아차린다 해도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알아차리는 힘이 약하고 생각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과 같이 오는 생각들은 지켜보아도 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벗어나지지 않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 망상, 고통을 만드는 생각, 업을 만드는 생각, 나를 구체화하는 생각이 있을 때 알아차리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생각이 강물처럼 시끄러웠다가 고요했다가 하는 단계가 있고 깊은 호수나 큰 바다처럼 표면은 출렁거리더라도 밑은 고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감정과 생각이 떠올라도 동요가 안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명상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고요의 단계가 되면 공백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본성인 순수 자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생각을 많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의도가 경험을 만듭니다. 알아차리겠다, 깨어있겠다, 생각을 굴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잊어버립니다. 또 습관적으로 생각을 굴리고 또 쓸데없이 고통을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레인 명상. 레인은 비를 뜻하는 영어 단어지만 여기서는 여러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슬픈 마음,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감정이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만나게 되면 느껴보고 허용합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 자체를 좋고 나쁜 것 없이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의사처럼 과학자처럼 객관적으로 봅니다. 의사가 상처를 볼 때 나쁜 상처, 좋은 상처로 구분하지 않고 자세히 보듯이 우리도 감정을 자세히 보되 판단하지 않고 개념화하지 않고 담담하게 봅니다. 슬픔이 와서 몸이 무겁거나 고개가 아래로 처지는 것을 좋거나 나쁘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종종 슬픔이 일어나면 스스로를 슬픔과 동일시하는데 슬픔은 내가 아닙니다. 파도는 감정이고 바다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파도가 친다고 해도 깊은 바닷속인 본성은 고요합니다.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노나 슬픔, 고통은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공부의 좋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TV 명상. 좋아하는 드라마나 스포츠, 뉴스를 보듯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바라보는 것이 마음 TV 명상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 마음 TV 명상은 전부 재방송이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정작 자신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섭섭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재방송을 보듯 하루 종일 똑같은 생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본다고 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생각의 끝자락만 겨우 보기도 합니다. 그 생각에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리면 생각이 보이게 되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본다는 것은 바깥에 있던 시선을 안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 TV는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지내는지 봅니다.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나 명예, 지위가 높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그것을 갖기 위해 갈망하며 노력합니다. 많이 가져야 하고 영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많이 가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잃게 됩니다. 그럴 때는 불행해졌다며 괴로워합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주인공은 어제는 이 사람을 미워했다가 오늘은 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꺼내어 기억하면서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미워하고 비난을 퍼붓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을 상상하면서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며 좌절합니다. 주인공이 가엾다고 생각하며 그 TV 속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충고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TV 속 주인공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계속 바라만 봅니다. 이것이 마음 TV 명상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너무 좋아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좋고 나쁘고 하는 기본 습관이 강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불안정하고 불안하며 고통이 많게 됩니다. 기본 습관이 적을수록 습관에서 벗어날수록 두려움도 적어지고 만족감과 행복감이 더 커집니다. 명상은 수행이며 수행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삶이 이미 완벽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수 스님이 쓴 안 되겠다, 내 마음 좀 들여다 봐야겠다 2부에 있는 명상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평소 명상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현재 명상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셨기를 바라고요.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태풍이 아무리 심해도 태풍의 눈 속에 있으면 고요를 본다고 하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 속의 책을 통해서 고요를 경험할 수 있는 명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 속의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